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희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수영 강사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기반으로 수영 강사가 되는 법, 장단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수영 강사가 되는 법입니다. 수영 강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생활스포츠 지도사 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 자격증이고 한 번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프가드, 수상인명구조요원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자격증인데 저는 민간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거를 취득을 했고요. 요새는 이제 국가 자격증도 신규로 생긴 것 같아요. 2개 다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 관련된 자격증 1개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영 실력은 어느 정도여야지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의 수영 실력은 자격증을 딸 때를 기준으로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IM 100m를 기준으로 100초 안에 들어오는 실기시험에 통과를 했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속도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법별로 자세를 정말 잘 구현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영 강사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낱낱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부터. 장점은 시급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저시급이 7,000원대였는데 제가 한 2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급이 높은 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영장 하나씩은 있잖아요. 수영장별로 계속 강사를 구하고 특히나 여자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는 몇 없어요. 정말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알바 자리나 취업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았어요. 일도 하면서 내 운동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이래서 일석삼조? 그래서 제가 취준 시절에도 계속해서 이 수영 강사 알바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자격증이 꼭 있어야 수영 강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트를 구매를 해야 돼요. 수영장 가면 강사님들 검정색 전신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그게 괜히 멋부리려고 입는 게 아니라 수영장은 물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 수트를 입고 또 수강생분들이랑 신체적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 수트가 필요해요. 근데 그 수트는 이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대상인데 시력이 안 좋으시면 안경을 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도 계속 튀고 손발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회용 렌즈를 착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안 좋아요. 물속에서 렌즈를 끼게 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휴무가 조금 불가능해요. 수영 강사는 내가 맡은 타임에, 내가 맡은 반에, 내가 맞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휴무를 내거나 쉽게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요.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영 강사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어린이 수영장 2군데에서 일을 했어서 어린이 수영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셔틀 담당자, 그리고 케어 담당자, 데스크 접수 담당자, 그리고 수영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영 강사는 수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 환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하고 환복을 하고
정각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각부터 한 10분 정도 아이들이랑 체조를 하고요. 체조가 끝나면 한 10분부터 45분까지 정규 반별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끝나기 5분 정도는 노는 시간을 주어져요. 그때는 이제 안전관리를 하고요. 50분의 수업이 끝나면 10분간 휴식하면서 다음 타임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강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하는 거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안전관리라든지 아니면 수강생 케어, 아니면 출석 체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부가적인 업무가 있다면 수강생 전화 상담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는지 전화 드리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들에게 공유 드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내 아이는 왜 상급반으로 안 올려주시나요? 내 아이 친구는 벌써 평영 배우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아직도 배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한 반에 8명이라고 가정하고 한 5반 정도 담당하면 5, 8에 벌써 40명이잖아요. 40번의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전공이 전혀 수영이랑 무관한 화학공학과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 강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수영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그러다가 수영 강사가 시급이 높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껴서 강사로 한 1, 2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체대생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을 약간 깨주고 싶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에게 누굴 가르치고 이제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고 싶고 좀 자세하게 나는 자격증 따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자격증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꿀정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